자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세 가지. 물, 무기염류, 그리고 탄소, 화합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몇 %? 70%. 70%. 맞아요. 70%를 구성하고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물은 다른 어떤 물질보다 뭐가 크지? 비열. 그치, 비열이 크죠. 그 비열이 뭘까요? 태온이지. 아, 태연이 맞는데 비열이 뭐냐고. 비열이요? 어. 그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는 걔 1kg 1도 올리려면 엄청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럴수록 온도가 잘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체온을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도움을 주는 거죠. 이 특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무기염료라고 하면은 별건 아니고 그냥 원소 같은 거 있죠. 원소들. 피. 이 피 뭐죠? 인. 그리고 나트륨. 그다음에 칼륨, 칼슘 뭐 이런 거 등등등 있는데 얘네가 우리 몸에서는 이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산도 그냥 인산 덩그러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산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온 상태로 물에 녹아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무기염류라고 하고요. 얘네 작은 애들이 생리작용을 조정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게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갖가진 곳에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 뼈를 구성을 하고요. 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핵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다 쓰인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나트륨이랑 칼륨 같은 거는 신호 전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그래서 쟤의 양을 조절을 해서 이제 나는 생물 전공이라 생물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말하고 싶지? 생명을 제일 좋아해요. 생명공학과를 가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신경이 전달될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냥 신경 전달만 배우잖아요. 근데 걔가 어떻게 전달되냐면 나트륨을 안으로 들여오고 칼륨을 내보내면서 전류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뉴런을 탈분극 시킨다고 얘기해요. 걔한테 전기 충격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호를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 이렇게 해서 그게 엄청 빨리 사람을 톡 치면 바로 반응하죠. 그게 정말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도 무기염류를 사용해요. 그래서 생리작용 조절이 여러 가지 곳에 쓰인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탄수화물은 저번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봤었는데 뭐 있다고 그랬지? 4개 있어. 밥, 탄수화물. 머리카락, 단백질. 그리고 DNA. 핵산이라고 해요. 핵산. 그리고 지질.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탄소화합물, 탄소 골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제 밥으로 많이 쓰이고요.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게 뭐냐면 이 탄소 화합물 자체가 다 어떠한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크게 단백질이랑 핵산의 단위체에 대해서 볼 거긴 한데요. 탄수화물도 곁다리식으로 나오는 책이 있고 안 나오는 책이 있어서 그냥 설명을 다 할 거예요. 근데 지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단위체가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중성지방, 지질 종류가 있겠죠?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우리 몸에 있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약간 불편한데? 밑에까지 안 나와. 근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또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단위체, 레고 조각을 붙여가지고 만든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뭔지 알아요? 어? 1학년 때 배운 거. 2학년 때 배웠어요. 네. 그 글리세롤과 지방산 3개. 이게 중성지방이고요. 인지질 같은 경우는 글리세롤과 지방산 2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크게 단위체라고 하기엔 뭐 요게 단위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얘의 그냥 무한 반복이야. 그냥 얘가 계속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살찌는 거 얘기를 하고요. 인지질 같은 경우에 세포막의 주성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이것도 2단원에서 세포막에 대한 내용 자세히 나오니까 그냥 우리는 글꾼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단위체를 한번 써볼 건데 탄수화물은요. 옛날 기억을 한번 또 살려가지고 소화와 영양을 했던 기억이 나나요? 밥을 먹어요, 우리가 밥. 근데 밥은 굉장히 크지. 그게 입에서 아밀레이스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뭘로 변하죠? 정말. 예? 녹말을 먹었어요. 내가 녹말을 먹었어요? 입에서 뭘로 변하죠? 소다. 바로 포도당으로 변한다고 하면 틀려요. 당이야. 근데 다른 당이야. 포도당 아니고. 아니야. 두 글자야. 땡당. 엿당. 엿당으로 먼저 쪼개지게 되고요. 걔가 이제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장까지 가면요. 소장 벽에 있는 소화효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나면 이제 엿당이 포도당까지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고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을 이제 제일 작은 단위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녹말, 엿당, 포도당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당류입니다. 가장 큰 거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 다당류 뭐 이런 건 좀 쉬워요. 왜냐면은 기본 단당류가 몇 개씩 붙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라서요. 단당류가 가장 작고 그게 2개 붙으면 우리 이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당류가 합쳐져서 이당류가 되고 그게 쭉 연결이 되면 다당류가 되겠죠. 근데요. 자, 이거 거꾸로 써도 돼요. 화이트 있어요, 다들? 왜냐면 불편해졌어요. 옆에 그림 그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찔했어요. 단당류가 합쳐져서 이당류가 합쳐져서 이당류가 합쳐진다기보다는 그냥 쭉 연결이 되면은 다당류가 됩니다. 당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요. 우리 저번 주에 탄소화합물 중에서 탄소 골격 중에 보리형 탄소 골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당이 생기게 되는데 육각형 당도 있고요. 오각형 당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애들이 2개 연결되면 이당류, 뭐 이렇게 쭉 연결되면은 다당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단당류, 포도당 이 대표적인 단당류고요.
종류는 크게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공통과학, 통합과학 정도에서는 그냥 얘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는 것도 사실 오버해서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당류는 우리가 아는 거 엿당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당류가 종류가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 3가지 정도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글리코젠 그리고 셀룰로스 이렇게 종류가 이제 당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녹말은 어떻게 생겼느냐? 얘네는 이렇게 가지를 사슬 모양인데 이렇게 가지를 칩니다. 이게 여기가 다 당으로 이렇게 골격 구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육각형, 육각형, 육각형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가지 모양을 이루고 얘는요 식물에서 자주 발견이 됩니다. 식물에서 발견이 돼요. 글리코젠은 똑같이 생겼는데 가지가 더 많아요. 얘는 동물. 그리고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당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 딱 보면 단단해 보이죠? 예. 겹식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서 세포벽에 자주 사용이 돼요. 세포벽은 식물에만 있죠. 세포벽에 이제 셀룰로스가 자주 사용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단백질. 단백질은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몸을 구성이 맞아요. 몸을 구성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 정말 내가 먹을 게 정말 없어. 기아 상태일 때만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단백질을 갉아먹는다. 그러니까 내 몸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이용할 정도가 되면은 정말 먹을 게 없다는 내용이고,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내가 소화를 시켰을 때 노폐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노폐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조삼모사야.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죽겠으니까 급하게 씁니다, 쟤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오버한 내용이긴 한데 운동을 많이 하면 입에서 단내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소화가 안 돼서 그래. 계속 세포 호흡만 하다 보면은 중간 물질만 남거든. 중간 물질 다 떨어지거든. 이제 그걸 막 단백질 사용해서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단내가 나는 물질 케톤체라고 해요. 그렇다.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럼 얘의 단위체는 뭐냐? 얘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물질에 관련된 거죠. 유전 물질을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핵산이에요. 그럼 얘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고 하면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겠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로 구성이 돼 있고 키워드죠. 이번 전문의 키워드. 그리고 헥사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 그러면은 단백질부터 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나와. 공간이 없어. 단백질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중간에 탄소가 있어요. 탄소 화합물이라고 했으니까 C가 있고 H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극악무도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 중에서 파트를 나눠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N이 있는 질소가 있는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C가 있는 부분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모든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에 따라 달라지냐 하면 여기 있는 이 R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저 R이요 진짜 원소 R이 아니고요. 어떤 다른 것들이 올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저 R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우리 몸에서는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과나 생물학과에 가면 대학교 1학년 중간고사 문제가 바로 요거 20개를 그리는 거예요. 이름을 외우고 20개를 그려요. 그리고 이제 뭐 2학년이 되면 걔네 성질을 배워. 걔네는 뭐 어떤 게 얌전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자퇴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하다 보면 외워도 이게 또 얘 약자도 있어. 이 아미노산의 약자도 있거든. 그래서 약자도 다 외워요. 이름도 외우고 약자도 외우고 생긴 것도 외우고 죽임부터 뭐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아미노기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 거냐라고 하면 일단은 얘네 아미노산 하나를 묶어야겠지. 하나를 계속 붙이면 되겠죠. 내가 아미노산을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볼게요. 동그라미랑 둬서 일단은 요걸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하나 연결하는 걸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연결하는 결합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뭘 나타내냐면 지금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연결된 부분이 있죠. 저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이 펩타이드 결합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배우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금 요게 내가 그린 동그라미 하나지. 요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옆에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카복실기 옆에 오는 게 뭐예요? 아미노기가 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옆에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 카복실기 옆에 아미노기가 오겠지. 복사된 아미노산 2에 아미노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미노기랑 카복실기랑 결합을 시킬 겁니다. 근데 그때 물 분자, 이 사이에서 물이 하나 빠져나오면서 두 개가 결합하게 돼요. 그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다.
아미노기랑 사실 아미노기랑 카복실기랑 결합한다라는 내용도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 분자가 하나도 아니고 뭐라는 거야?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하나가 빠져나온다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나오면서 합쳐졌지. 하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분해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뭐 물을 하나 넣어주면은 펩타이드 결합이 생깁니다. 아니에요. 물을 넣으면 오히려 부서집니다. 물이 하나 빠져야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볼 것 같은데. 아휴, 멀리 아파. 이거를 만드는 거 정말 어렵다. 여긴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이런 대공사를 할 수가 있어. 앞에 반은 사람 진짜 많거든요. 오, 좋은데. 정도면 되겠지.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온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연결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연결을 시키다 보면 이런 모양의 친구가 탄생하겠죠. 색깔을 다르게 한 거는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나타내주고 싶어서 그냥 색깔 다르게 한 거예요.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사이에 있는 결합이 다 뭐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렇게 쭉 연결된 걸 봤는데요.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폴리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접두어 하나 알려줄게. 폴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펩타이드 결합이 폴리, 많이 있다. 딱 그 모양이죠. 펩타이드 결합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모양. 이거 우리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아미노산이랑 합치면은 단백질이 될 줄 알았는데 이름을 붙여서 다른 걸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지. 그 단계가 뭐냐면 우리 이 폴리펩타이드 상태로는 단백질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순간 단백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입체 구조라는 것은 단백질 형성에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구려. 그래가지고 또 붙었어? 얘네가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은 이제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막 이렇게 접혀요. 그리고 뭐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이루어서 하나의 어떤 단체 구성체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단백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이 입체 구조는 정해지는 걸까? 이 입체 구조는요, 바로 이 아미노산의 종류, 어떤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아미노산의 순서가 어떤가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정해지게 돼요.
어떤 아미노산이냐, 그리고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접히는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입체 구조는 아미노산의 그 순서를 뭐라고 하냐면 배열이라고 해요. 배열. 따라서 우리가 얘를 입체 구조로 접게 되고요. 입체 구조로 접혀야지만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입체 구조,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됩니다. 완성해야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요 폴리페타이드 순서를 보면 A, B, A, C, A 내가 임의로 아무거나 만들었어요. 그럼 요거하고 A 하고 모양이 같을까? 안 같겠죠. 접히는 모양이 달라지니까. 또 우리 단백질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또 제일 처음에 뭐? 아미노산. 그다음에 아미노산이 쭉 이어지면 폴리펩타이드. 그다음에 그 폴리펩타이드가 접히면 단백질. 요거를 약간 눈으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면 아미노산.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조건이 있었죠.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가 되려면 펩타이드 결합. 그다음에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이 되려면 입체 구조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이 살짝 지나버려서 우리 32분이니까 42분까지 쉬는 걸로 합시다. 안 나왔어? 봅시다. 이제 우리가 핵산 볼 건데요. 방금 전까지 단백질 했고 이제 핵산. 선생님, 종이 바꿀까요? 종이 바꿔요. 종이 뒤집는 게 좋을 듯. 그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이 많아요, 여기. 핵산이라고 하면요. 우리 핵산도 똑같이 단위체는 있어요. 근데 종류가 달라. 아미노산은 뭐 20종류를 이제 연결해서 쓰는 느낌이었다면 그 핵산은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는 똑같은데 종류에 따라 그 안에 구성 요소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핵산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종류가 두 개예요. DNA라고 하는 거랑 RNA라고 하는 거. DNA는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중학교 3학년 생식과 유전 했다. 했죠? 안 했어요? 3학년 2학기 거예요. 3학년 2학기 일단 5단원 살짝 했어요. 우리 몸에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 유전물질이 DNA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 모양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살면서 한 번은 꼭 보죠. 이걸 우리가 DN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과정에서 처음 나오는 게 RNA라는 겁니다.
생겼어요. 그 모양에는 완전 큰 차이가 있죠. 둘 중에 뭐가 더 튼튼해 보여? DNA. DNA가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이 DNA가요, 유전 물질을 저장하는 역할이에요. 유전 물질이 아니고 유전 정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이고요. RNA가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언제 제가 저장을 하고 전달을 하냐? 그러면 핵은 알아요? 핵? 네. 핵 알아요? 아마 그치? 모르는 게 당연히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핵이 뭐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서 동그랗게 세포가 있다면 그 세포 중에서도 유전물질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나에 대한 정보가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핵이라고 하고요. 세포 이렇게 동그란 부분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DNA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려면요. 우리 몸에 있는 저 유전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야겠지. 그러니까 난데 내 몸에서 홍수연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 그치? 홍수연. 조수연. 쏘리. 아, 미안. 이러시면 서운해요. 저희가 얼마나 수업을 같이 했는데. 2달. 그치? 내가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조수연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나의 레시피대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레시피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핵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약간 도서관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책이 막 꽂혀 있어. 근데 항상 레시피 만들 때마다 원본 갖다가 막 뽑아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반죽 다 묻히고 이렇게 하면은 망하겠지. 그 정보가 망가지겠죠. 그러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단백질을 만들 때는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원본을 가지고 나오기엔 조금 리스크가 크니까 걔를 복사를 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내가 복사를 할 때는 2줄을 굳이 다 복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걔를 한 줄로 이렇게 복사하는데 그게 바로 RNA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유전 정보 저장하는 거랑 복사해서 전달하는 거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추워요? 괜찮아? 추워? 안 추워? 추우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DNA 유전정보 저장, RNA 유전정보 전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 둘 다 이거는 그게 책에 나온 그림도 아니라서 그냥 지울게요. 그래서 얘네는 기본 단위체 뭘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하시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둘 다. 이름이 대환장이죠. 뉴클레오타이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까 아미노산은 그냥 동그라미 하나라서 정말 편했는데 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각각의 이렇게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래서 얘는요. 여기 동그란 부분 인산 형 부분 당 그리고 염기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인산, 당, 염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는 거 알겠다 이거야. 근데 DNA랑 RNA 그 종류에 따라서 당의 종류도 바뀌고요. 염기의 종류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폼은 똑같아. 근데 그 사이에 저 애들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종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 DNA 같은 경우에 인산은요 공통적으로 써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무기염류이기 때문에 P야 P 쟤는 P 인산. 그래서 나머지 당이랑 염기만 바뀌어요. 지금 DNA 같은 경우는 당이 뭐냐면 이것도 약간 대환장 파트인데 DNA잖아. 그래서 그냥 외워 알겠지? 사실 얘도 이유가 있긴 해요. 근데 이유를 내가 너네한테 설명해봤자 머리가 터지겠지.
이름을 저렇게 지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다음 얘는 DNA니까 디옥시리보스. 유클레오타이드 중에 이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라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제 이름을 왜 디옥시리보스인지. 알고 싶지 않죠? 저 옥시가 OH예요, OH. 근데 D가 붙으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OH가 2개 있는데 얘는 하나 없어요. 그래서 디옥시리보스야. 얘는 리보스예요. 그래서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그냥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염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염기의 종류가 5가지입니다. 총 5가지. 근데 그 5가지. 그러니까 당이 2개고 염기가 5가지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개가 나올까? 10개. 10개가 나오겠지? 근데 8개가 나와. 왜냐? 그 5개 중에서 각각에 쓸 수 있는 건 4개씩밖에 없어. 근데 종류가 약간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염기의 종류는 총 A, 아데닌이라는 염기랑 G, 구아닌, 그다음에 T, 타이민, U, 유라실, C, 사이토신, 이렇게가 염기의 종류고요. 이 염기들은 DNA에서는 A, G, C, T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유라실은 DNA에서 나올 수가 없고요. RNA에서는 A, G, C, U. 그러니까 T 자리에 U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헥사는 이렇게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고 각각이 당, 염기 부분이 다르다. DNA냐 RNA냐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한번 DNA를 그려볼게요. 근데 저렇게 나선 형태로 그리지는 못하고 일직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이 되면은 우리가 DNA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게 2줄 있으면 마음대로 그려볼게요. 그냥. 근데 얘네는 일단 뉴클레오타이드 아이패드로 그리고 싶다. 풋풋하면 되는데. 뿔을 너무 많이 봐.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뉴클레오타이드끼리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안 배웠어요 아직. 그쵸? 얘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 아까 아미노산끼리는 어떤 결합이라 그랬지? 펩타이드죠. 펩타이드 결합. 근데 얘는요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단계에서는 이 결합의 이름까지 배우지는 않아요. 오케이? 이 이름까지는 배우지는 않고 얘네는 어떻게 결합하냐면 당과 위에 있는 애의 당과
아래에 있는 애 인산이 이렇게 결합하게 됩니다. 얘도 밑에도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당과 연기. 뭐라는 거야? 당과 인산, 당과 인산, 당과 인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인산이고요. 아래에 있는 애가 당이죠. 그럼 얘는 위에 있는 거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한 가닥씩 만들어지고 DNA라고 했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저 오각형에는 이름이 뭘까요? DNA니까 지금 내가 그린 건 DNA잖아요. 그렇지. 디옥시엔이 못 쓰겠죠. 근데 내가 여기를 왜 네모칸으로 비워놨냐면 DNA는 한 줄의 염기서열을 알면요. 반대쪽에 있는 염기서열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누구랑 결합하는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기의 상호결합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짝꿍이랑 결합하는 거 그거 우리가 상호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A는요 누구랑 결합하냐면 T랑 결합해요. 근데 지금 내가 짝대기 2개 그었지. 요건 이중결합으로 결합하고요. RNA에선 T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U가 들어가서 A와 U가 결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G는 누구랑 결합하냐면요. C랑 결합하는데 이때 얘네들은 삼중결합, 가장 강한 결합으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G랑 C가 많은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럼 반대쪽에 있는 서열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A 옆에 DNA니까 T G 옆에 C A 옆에 T G 옆에 C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얘네끼리 이제 결합을 하는데 두 줄, 세 줄, 두 줄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헥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헥산에는 유전 정보들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럼 도대체 저기 어디에다가 유전 정보를 넣는다는 거야? 약간 우리도 우리만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헥산도 자기네들이 유전 정보를 저장해 놓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염기의 순서. 암호를 만드는 것처럼 AG, CT를 무작위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사실 무작위는 아니죠. 그 정보대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먹는 코드가 다 있어. 진짜 신기하지? 그 코드에 맞춰서 아미노산 하나씩 배워.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 대박이지. 얘네들끼리 다 짜여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어디에다가 저장하게 되냐면 헥산의 염기서열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밑줄 같이 한번 그어볼게요.
68페이지죠? 68페이지. 생명체의 구성물질. 우리 물, 무기염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무기염료랑 무기염료 아니라 탄수화물부터 핵산까지는 우리 탄소화합물이죠. 뭔 소린지 이해되죠? 그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탄수화물부터 핵산까지 묶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물은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탄수화물부터 핵산까지 묶어주시고 밑에 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 얘는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 그다음 무기염료는요, 생리작용 조절. 종류, 인, 칼륨,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 있음. 다음 탄수화물에서 이 밑에 있는 4개는 탄소화물이죠. 그래서 구성 원소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다 CHO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HO, 탄수화물은 CHO, 얘는 에너지원이고 포도당,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 이렇게 있는데 포도당은 뭐죠? 아까 뭐였어? 다당. 제일 마지막에 소화하잖아. 우리가 소화해서 가장 작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지. 단당. 단당류. 그 다음에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은 다당류였죠. 글쿤 아까 배운 게 나왔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단백질은 CHO에다가 N이 있어요. N. 아까 아미노기에 N 있었죠. 그것 때문에 CHON. 얘는 에너지원이고요. 그리고 뭐 효소, 근육, 항체 같은 거의 주성분, 우리 몸의 구성 요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헤모글로빈, 콜라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지질은요 똑같이 CHO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지방이니까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세포막의 주성분, 세포막 물질.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다음 단백질은 C, H, O, N 했구나 미안 우리 핵산은요 C, H, O, N, P N이랑 P가 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유전정보 저장, 전달. 유전정보 저장하는 건 DNA, 전달하는 건 RNA가 되는군요. 그래서 그 옆에 오른쪽 보시면 탄수화물의 구분이라고 해서 아까 배운 거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위체의 개수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단당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당. 이당류는 두 분자의 단당류. 다당류는 여러 분자의 단당류. 그래서 우리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진짜 모양 그렇게 생겼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단백질 보시면요. 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노산. 네, 아미노산은 20종류. 그래서 단백질의 형성은 우리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 단백질. 그래서 우리 여기 별표 좀 쳐줄게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결합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그리고 단백질은 입체 구조에 따라 기능이 결정, 생명활동 수행.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이제 펩타이드 결합은 두 개의 아미노산 결합할 때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일어나는 결합.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두 개의 아미노산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고 걔가 쭉 연결되면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따로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제 걔가 아미노산 배열 또 종류에 따라서 접히게 되면은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에 이제 아미노산 구조 있죠. 구조도 가끔 어려운 문제에서 나와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미노산의 구조. 중간에 C가 있고 아미노기랑 카복실기가 있고요. 저 R 자리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뭐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고. 단백질의 기능, 몸의 주요 구성 물질, 머리카락, 근육, 뼈 이런 것들 구성하고 그다음에 생리작용 조절, 호르몬의 주성분이에요. 호르몬도 4학년 2학기에 나오는 내용 아니지. 호르몬은 2학년 말에 나오죠. 3학년 2학기. 아니야. 이학년. 맞네. 3학년 1학기 4단 2 감각기관과 자극과 반응이라는 3단원 1학기 4단원 내용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거기에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생장 호르몬, 키 크게 만들어주는 거, 뭐 아니면은 혈당량 조절하는 거 그런 것처럼 신경과는 다르게 굉장히 천천히 반응하는 그런 반응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항체 성분, 그다음에 에너지원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거고요. 옆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헥산의 단위체는 아까 말했듯이 뉴클레오타이드. 얘는 인산당 염기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염기 종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이렇게 5가지의 염기가 일단 있긴 합니다. 근데 얘네는 헥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인산과 결합하는 방식이 반복. 지금 이 파란색을 글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당, 아래에 있는 거 인산, 결합. 이렇게 결합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쭉 연결되면 우리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걔가 이제 뭐 이중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존재를 하든지 해서 헥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헥산 종류는 DNA하고 RNA. DNA는 이중나선 구조 밑줄. 이중나선 구조. RNA는 단일 가닥 구조. DNA에 있는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에 있는 당은 리보스. 염기는 AGCT. RNA는 T 자리에 하나가 바뀐 U. 그래서 기능들도 봤었죠. DNA는 정보 저장, RNA는 정보 전달하고 그 레시피대로 이제 만드는 거 그것도 사실 RNA에 있는 걸 보고 하는 거라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그냥 유전 정보 전달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밑에 이제 상부결합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고요. 얘가 뭐냐면 짝지어서 결합한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 밑에 이제 유전 정보도 나오죠.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진다. 여기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의 저장. 서열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 정보 저장. 이렇게 하고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벌써 70페이지 2번, 그쵸? 2번에는 요거는 약간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어렵게 나오면은 지금 문제에 보시면 아데닌의 비율이 30%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가 다 몇 %인지 알 수 있어. 아데닌이 30%면 티민은 30%. 그러면 구아닌은 20%겠죠. 아데닌이랑 티민이 30이니까 60을 빼고 40을 구아닌이랑 사이토신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씩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 DNA 이중나선 안쪽에는 염기가 상부적으로 결합하는데 이때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 타이민, 구아닌은 사이토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티민이나 타이민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밀레이스랑 아밀라제 그런 것도 읽는 방법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시토신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티민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타이민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유라실을 우라실로 발음하는 책도 있습니다. 또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
아, 그냥 요거겠거니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문제 몇 가지만 한 두 문제 정도만 저랑 한번 풀어볼게요. 73페이지에 2번 하고 4번을 아니다. 3번하고 4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3번이 아까 본 우리 결합 구조식이죠. 지금 기억이 뭐야? 여기 아미노기, 니은은 카복실기. 그래서 걔네 하나가 아미노산 1이고 옆에 있는 아미노산 2랑 결합할 때 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결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물 분자가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1개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가는 펩타이드 결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미노기, 니은은 카복실기. 맞죠? 그다음 니은, 가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맞음. 디귿, 이와 같은 결합이 반복돼요. 핵산이 아니고 단백질.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그림은 DNA의 일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시면 기억은 인산. 그다음 니은은 장, 디귿은 염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DNA를 구성하는 단체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DNA라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니은 그러니까 당은요 뭐냐고 물어봤는데 DNA니까 디옥시리보스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지금 디귿은 A의 짝꿍자리니까 티민 그리고 리을은 사이토신의 짝꿍자리니까 구아닌이 맞겠죠. 맞네요. 타이밍, 구아닌, 디귿도 맞고 리을 DNA에서 A의 비율이 15%면 C는 얼마야? 35지. 티민이 15니까 나머지 70을 나누기 2 하면 35, 3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 숙제는 73페이지까지 하시면 되고 10분만 문제 푸시고 이어서 나갑시다. 중학교 3학년 거. 3번은 제가 교재를 나눠드려요. 문제를 숙제하고 계세요? 선생님. 저 수행평가 자료 진도쌤이. 내가 줬잖아. 아, 그거 네. 그거 저번 듣기 쉬워. 이번 듣기 쉬워. 저번이 좀 훨씬 쉬워요. 어저께 훨씬 쉬워. 이거는 뭐야? 맞아?
응. 6번에 지금 6번의 끝. 나의 배열 순서에 따라 가가 접히고 구부러져 특정한 단백질이 된다. 접히고 구부러진다는 게 입체 구조죠. 그렇죠.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맞죠. 그래서 다음. 네. 오 마이 갓. 그냥 다 할 때까지 기다려줄까? 했어? 거의 다 했지? 어차피. 다 했어? 뭐야, 너무 쉬웠나 봐. 그러면 그냥 빠르게 운동합시다. 네. 남는 시간에 숙제를 하든지 아니면 뭐 또 그때 초성 게임 했었거든. 되게 좋아하더라고. 초성 게임. 사람 많으면 마피아 해도 되는데. 저번에 마피아 했는데 재밌었어. 생각이 없어서. 그건 맞지. 경찰, 저도 경찰, 마피아, 의사 다 있어요. 아무도 안 죽어. 계속 살려. 찍어도 응. 33%예요. 그러니까 찍어도 33분. 한명 몰아가서 죽이면 돼. 아, 쟤네. 쟤네. 마피아 2명에 시민 1명 하면 재밌겠다. 그거 아, 근데 그럼 재미없겠네. 1명 그냥 바로 죽네. 뭐야? 3명이서 할 수 없는 게임이잖아.
망했어. 근데 진짜 어떡하지? 안 돼.